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일주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겁재와 식신이죠. 겁재가 뭐예요? 식신을 달고 왔죠. 우선 문제되는 것이 겁재입니다. 겁재는 뭐예요? 나의 경쟁자이므로 내가 긴장하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라이벌 의식이 생겨 더 노력하고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쟁제쟁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재물을 뺏어가고 나의 직이나 직장을 겁재한테 잃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겁재는 비견보다 생각과 행동이 빠르고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눈뜨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 겁재는 사와 상관을 달고 왔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죠. 사상관을 달고 왔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겁재입니다. 능력 있는 놈입니다. 간목은 사화라는 식신으로 목생활을 하려고 하나 을목은 간목보다 목생활을 더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간목이 을목을 이기려고 쫓아가면 을목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지치고 처져서 간목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작전을 바꿔야 되겠죠. 을목이 더 능력이 있어서 앞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을목 겁자가 을목을 앞세우고 을목이 하는 걸 보고 관찰하고 을목의 속도를 부러 말고 본인의 속도로 을목이 가는 것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을사년의 핵심이 뭐예요? 위치 선점입니다. 위치 선점. 을사년의 핵심이 위치 선점인데, 간목이 선점해라고 앞으로 나서는 순간 시행착오나 속도 문제로 을목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을목이 스타트 걸고 먼저 선행한 것을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간목은 자기 페이스를 지켜야 됩니다. 을목이 앞서간다고 잘 나간다고 부러워 말고 간목이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가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을사년은 경쟁자를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나가면 후반기에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기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내가 지쳐서 먼저 퍼지게 되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로 쟁제입니다. 쟁제. 식신을 통한 쟁제입니다. 쟁제의 핵심은 뒤에 득제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득제냐 혹은 탈제냐,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득제 아니면 탈제입니다. 쟁제를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득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목을 닮으려 한다든지 을목의 속도처럼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패착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을목이 가는 걸 보고 서두르지 말고 자기 고유의 속도를 가지고 가도 점점 4월 이후에는
4월 이후에는 목생활을 본인이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수와 토가 잘 작용하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만약에 화가 완강하면 겁재에 휘말려서 돈 잃고 건강 잃으니까 자기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 세부적으로 일주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자일이 을사년을 만나면은 갑자와 을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갑자가 속도가 한참 뒤지죠. 여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일이 을사년을 보면 스타트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을목을 이기려 하고 을목의 빠른 속도나 감각을 맞춰서 하면 안 되고 본인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가야 합니다. 당연히 후반 중심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죠. 을사에 정제되는 것을 충분히 소화만 하면 됩니다. 을목 겁재는 부담인데 그 부담을 의식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수익을 내가 벌었다 하면 수익을 나눠주면 되고, 겁재하고 일정 부분 분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한 것을 내 거로 다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므로 일정 부분 수익을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다 내 거지, 이럴 때 탈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겁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겁재도 그런 거에 따라서 겁재가 더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자기의 속도만 끌고 가면은, 자기는 뭐예요? 인성이니까 문서 자격 전문성을 가지고 하므로 당연히 후반으로 갈수록 을목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을목이 벌려놓은 것은 운만으로는 을목한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죠. 행동력만 있는 거죠. 갑목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감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을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갖고 있으니까 을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돈이 되는 거죠. 갑자일주한테는 득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그것을 운영을 잘못하면 탈재가 따라올 수도 있다 이거죠. 쟁자가 붙어 있으니까. 욕심에 대한 조절을 잘하고 속도 조절만 하면은 후반에 가서 효과를 본다 이겁니다. 갑자일주가 가르치거나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을사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는 거죠. 비교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까 하는 것이 설정되니까 여름이 지날수록 자기 에너지를 더욱 잘 쓸 수 있는 명이 되는 겁니다. 특히 화가 부족한 갑자일주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을목 겁재를 잘 활용할 수 있으나, 화가 왕한 갑자일주는 욕심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겁재를 이기려 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확장하지 말고 안정되게 관리하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겁재가 잘 나간다고 겁재에 꼬드김을 당하면 그대로 겁재에 이용당해서 탈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됩니다. 갑인일주가 을사년을 보게 되면은 갑인일주는 뭐예요? 화를 보면은 목생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격정적입니다. 여기에 사주에 화까지 왕한 구조라면은 마음이 급하고 들떠서 안정이 안 되죠. 컴다운 해야 합니다.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하고 초조해지고, 특히 겁재가 잘 나가는 걸 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겁재에 훅 넘어가서
탈자가 생깁니다. 겁자가 와서 나처럼 하면 잘돼 하면서 나를 꼬시고 흥분시킵니다. 절대로 기맞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겁재는 나이스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놈이라 더 쉽게 겁지한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뭘로 합니까? 수와 토로 해야 된다 이거죠. 수라고 하는 것은 자격, 전문성, 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힘으로 이런 것이 붙어야 한다 이거죠.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겁재의 꼬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을목의 목성화가 빨라서 갑인일주가 볼 때는 곧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목성화가 을목이 하는 것이 목성화가 워낙 빠르고 상황에 맞춰서 전개되기 때문에 급하게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수와 토의 문제. 간목 입장에서는 수가 뭐예요? 인성이고 토가 재성이죠. 앞에 수운이 왔을 때, 과거에 수운이 왔을 때 뭔가 준비되어 있으면 목생화에 맞춰서 스타트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수운을 갑일주가 좋게 쓴 사람은 화가 왕한 사람이라 목생화 되는 것에 속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 그때는 뭐예요? 형작용이, 인사형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걸 잘 봐야 합니다. 화가 왕한 갑인일 줄 알면 을사년은 조심할 게 꽤 많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자격으로, 공부로, 문서로, 전문성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목생화를 수생목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 토라고 하는 재성으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데 뻔한 짓을 왜 하냐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갑인일주는 을사년에 화가 조절되지 않으면 일을 뭐예요? 먼저 하고 시작하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주의 수나 토가 잘 발달된 명들은 전환을 할 때 계산을 해서 전환합니다. 목생화가 잘 발달된 명들은 갑진년이라는 운을 꽤 괜찮게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갑진년을 괜찮게 보냈다는 명들은 을사년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많은 명들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확장하면 남 좋은 일만 하고 탈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인일주가 뭐예요? 말 잘 안 듣죠?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하는 게 을사년에 필요합니다. 좀 쉬고 가는 것, 한 박자 늦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인일주한테 수와 토의 에너지가 없는 명들은 을사년에 손을 앞으로 내놓지 마십시오. 뒷짐져라 이겁니다. 앞으로 손을 내놓는 순간 사고 친다. 사인할 때 생각해라. 앞으로 진행하는 순간 탈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수가 발달된 명들은 오히려 을사년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운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갑진일이 을사년을 만나면 갑진일주는 이 진토재라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죠. 을사년은 뭐예요? 진중에 지장간에 을목이 튀어나온 겁니다. 진토라는 것이 내가 깔고 있어서 내가 통제하는 재인데 거기에서 을목이 나갔다 이겁니다. 을사년의 을목이 진토의 근거에서 투관했기 때문에 을목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토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깔고 있는 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을목겁재와 내용으로 보니까 을목겁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내가 뻔히 알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는데 소유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갑진일주가 내년에는 쟁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재탈도 생길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데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지가 제이고 이것이 초성이면 내 것이 내 거 아닌 네 것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적 변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금이 잘 되어 있으면 통제할 수 있죠. 목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는 금의 에너지가 중요하죠. 금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갑진일주가 을사년을 내가 갖고 있는 재를 공탁이나 공증 등 기간이나 공식적인 형식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을목이 함부로 할 수 없죠. 진중의 을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땅이나 건물 등이 방치되어 있다면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믿었다가는 언제 재물적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또 본인이 믿고 재산을 위탁 관리시킨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진일주가 경금이나 이렇게 금을 갖고 있다면 경금이 을경합을 이렇게 하죠. 을목을 합합니다. 진중에 을목이 나왔다 해도 진이 을목과 연결돼 있다 해도 금에 의해서 쉽게 탈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갑진일주가 을사년에는 자기 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연인관계에서는 갑진은 둘이 그냥 좋아서 동거하는 건데 을사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혼인신고 해야 됩니다. 공식화해야 됩니다. 공식화하지 않으면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쟁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겁재를 달고 온 게 식신생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식신생재를 해서 내 재를 키웠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실속은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인이 재를 갖고 있으니까 을사년에 재를 갖고 있으면 뭔가 예측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진행했는데 그렇게 예측한 것이 오히려 소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갑진일주는 을사년의 리스크가 큽니다. 조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일 벌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을목에 대한 단도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본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본인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를 조심해라.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육친 간의 갈등으로 혹은 형제 간의 쟁제로 소유의 문제로 부부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로 전개될 여지가 크죠. 갑진일수가 을사년을 맞이하면 쟁제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미 무인 기묘월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월로 무인 기묘월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타트 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진행됩니다. 기묘월쯤 되면 운에서 온 을목이 옆에서 속삭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진행되면 4월에 한번 당하고 6월에 또 2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진일주들이 대체로 일지 진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편한 일주입니다. 다른 일주에 비해서 긴장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갑진일주한테는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외부적 통제 능력, 조절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최소한으로는 신사월까지는 뭔가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월 지나서 후반에 시도하든지 전환하든지 해야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당연히 갑목일주는 쟁제가 기본이죠. 득제냐 손제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결과 부분뿐입니다. 갑진일주는 을사년에 형제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 조심하고 특히 웃으면서 베풀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탈재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연인간이나 부부간에는 애정 문제에 갈등이 오게 되고 상대방이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내 애인이나 처에게 접근해 올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면 빨리 공식화해야 됩니다. 돈 문제는 상대와 말로 하지 말고 공증을 꼭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금전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갑오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갑오일주는 뭐예요? 목생활을 본인이 하죠. 목생. 그런데 을사를 만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목생화가 또 진행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질적 목생화로 을사년을 만난 갑오일주는 내가 하던 목생화와 다른 목생화를 보게 되는 거고 비교가 됩니다. 을사의 목생화는 다변적, 다중적이라는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생화가 빨라지고 중복되며 번잡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목생화하는 자기 목적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 점점 고조되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쟁제보다도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데 자기 실속을 잃게 되는 거고 자기 중심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후반으로 갈수록 목생화가 더 격렬해지며 사화에 의해서 오화의 에너지가 더 고조되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4호를 넘어가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다 탈재로 올 수 있습니다. 갑오일주는 을사년에 재탈이 일어나면 건강 문제까지 생깁니다. 목생화가 지나쳐서 건강 문제가 생긴 거니까 자기 에너지를 지키지 못하는 거라 조심해야 합니다. 과로동, 소모적 에너지가 발생하여서 이걸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수와 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에는 금은 효과가 없죠. 토가 잘 돼 있으면 목생화하는 것을 토로 수령하며 결과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썼는데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귀결점을 선정할 수가 있죠.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진술충미를 가리지 않고 토만 있으면 화를 수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으면 내가 배운 걸로 자격으로 전문성으로 목생활을 조절합니다. 을사라는 다른 트랙이 들어온 거죠. 갑오일주가 수라는 것으로 목생활을 쓰고 있다면 본인 트랙을 유지하면서 을사라는 트랙을 임시로 쓴다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생기지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오일주가 사업을 하는데 누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들어와서 동업하자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있는 명은 그래도 조절이 되지만 힘드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남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들어와도 동업이나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시작해서 4호를 넘어가면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을사가 꼬십니다. 잠깐만 기민하고 빠르게 연운으로 이렇게 을사가 온다면 어느 한 지점에서 씨를 확 퍼뜨리는 것처럼 확산되고 대부분 다 현혹됩니다. 갑오일주는 자기 것만 하고 있는데 을사를 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죠.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제로 아니면 수생목으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에게 을사가 붙게 되는 순간 4호를 지나면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목분될 수 있습니다. 목분. 목이 타버린다는 얘기죠. 목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목분되면 뭐예요? 챙길 게 없죠. 다 털립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다 쟁제로 갑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됩니다. 갑오일주는 에너지 충전을 잘 해야 합니다. 에너지 충전이 뭐예요? 수입니다. 그러나 사주가 금수가 왕하면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겁재가 좋은 아이디어나 능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갑신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은 일지가 뭐예요? 평관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신합으로 왔죠. 사신합. 합도 되고 형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아주 복잡한 관계죠. 일단 생지와 생지가 만나서 합을 합니다. 사신합은 뭐예요? 시작은 격렬한데 지속력은 약하고 뜨거운 관계가 식으면 더 냉정해집니다. 겁재를 달고 온 식신이 제사를 하는데 이 살은 겁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신이라는 자기 규칙, 살을 갖고 있으니까 겁재를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겁재는 또 뭐예요? 상관을 갖고 있어서 살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 평관은 겁재를 통제하려 하고 겁재가 갖고 있는 이 상관은 내 살을 또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갑신일주는 화극금이라고 하는 식신제살과 을목이라는 양인을 통제하려는 갈등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한 해가 될 거다 이거죠. 이 관계는 쟁관의 관계로 연결이 되고 일지의 신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신의 관계, 가불의 관계, 아주 복잡한 관계입니다. 급변하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그런데 에너지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까지는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화의 화극금이죠. 사화가 신금을 화극금에서 목적 부여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작은 되는데 결과 도출이 어렵다. 지지의 신금이 천간의 겁재의 양인을 통제하는 게 일정 부분 되지만 직접적이지는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으로는 쟁자가 일어나게 되고 지지로는 뭐예요? 쟁관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갈등, 감정 기복, 지속 문제,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언제냐? 4월이죠. 4월. 신사월의 사신의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일어납니다. 경신월에 쟁관적 경진 신사월에 쟁관적 부분들이 부각되고 갈등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짧게 운영하는 겁니다. 지속이 문제가 되니까 짧게 반복하면 됩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왜곡되고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짧게 반복하기 어려운 구조죠. 이 구조는. 왜냐? 갑신일주는 덩어리도 크고 규모도 있습니다. 갑신일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 일지에 살을 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자기가 오너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작동하죠. 그래도 짧게 잘라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수와 토가 개입해서 해결이 되겠느냐입니다. 수가 개입하면 살 입장에서 조절이 되는 거죠. 금생수해서 수국화를 합니다. 그러면 갑신의 신금 입장에서 조절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수가 개입하면은 을사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 조절을 합니다. 대신 뭐예요? 발전을 논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갑신일주가 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워지려고도 합니다. 관 입장에서는 혁신, 변화, 조정 이런 걸 하려 하는데 수가 개입하면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나는 지금 관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겠다. 내 기존 질서를 지키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을사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건 변화 전환이 어렵죠. 수가 발달된 명은 을사년의 사건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새로워지기는 어렵죠. 새로워지라고 운이 왔는데 새로워지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편한 것에 안주하려 하는데 밖은 속도감 있게 변화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을 합니다. 그게 겁제의 을목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갈등들이 유발되죠. 그리고 갑신일주는 연애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명인 경우 신금이 배성이라고 한다면 배성에 대한 뭐예요? 화급금, 자극이 들어오죠. 사신으로. 그러면 연애 감정도 생기고 그러는데 을목을 달고 들어온 거니까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 문제나 자리, 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을사년의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옮기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수가 발달된 명은 자리 옮기는 게 잘 안 되죠. 방어를 하려 합니다. 갑신일주는 을사년의 불편함을 잘 견디고 후반에 직에 대한 변화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을사년은 초반에 움직이면 4월 앞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갈등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월까지 견디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본인 조건으로 에너지적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갑신일주는 을사년에 관적인 문제, 직적인 문제, 이성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사화와 신금과 연결돼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충돌 사고 같은 거. 충돌 사고 중 가장 위험한 게 이성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갑술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뭐예요? 사술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주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주가 금수가 왕한 구조냐, 화토가 왕한 구조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주에 화토가 왕한 문제라면 갑술일주가 화를 쓴다고 하는 것은 조한 술토의 에너지를 오히려 더 고조시킵니다. 조한 형태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슬원진의 이것이 핵심이죠. 술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술토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점점 불편해지죠. 제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식신생제를 하는데 겁재가 개입한 식신생제죠. 그래서 술토로 고착된 것이 더 고착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하는 것,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잘 안 되죠. 식신생제에서 간목이 사를 만나서 목생을 하는 것이 술토에 고정되어 점점 커지면서 부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술토라는 에너지는 간목이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술일주는 불안정한 관계죠. 갑술일주한테는 지지로 수나 묘가 개입해서 조절이 돼야 됩니다. 천간으로 을이 와서 도움이 될 것처럼 옵니다. 그런데 을목은 술토를 목국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목상으로 기운이 빠지죠. 오히려 사술은 재에 대한 공간적 어려움을 만듭니다. 을목의 개입에 의해서 생깁니다. 쟁제를 말하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 수생목을 하고 있고 목국토를 하고 있다면 술토를 일정 부분 장악하고 있다면 화성토에 대한 안정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지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가 없는 을사년 갑술일주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화의 에너지는 점점 고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를 지나면서 점점 고조됩니다.
4월 전에 뭔가 일을 진행했다면 처음에는 식신생재가 되니까 을목이 와서 생장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악화됩니다. 좋아지지 않죠. 재탈이 일어나고 본인의 재해 영역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갑술일주도 을사년에 건강 체크해야 됩니다. 일지에 재가 있는 명들 갑진이나 갑술 혹은 갑신일주는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재탈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친구와 사업하다가 회사를 뺏겼다면 재탈이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 술 먹고 친구 욕하고 원망한다면 재탈이 뭐예요? 술 많이 먹어서 건강으로 갑니다. 그러면 회사 잃고 이혼하고 건강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값을 잃을 줄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지출이 생기고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 고조돼서 악화됩니다. 4월 전에 브레이크 걸지 않으면 여름을 지나면서 손을 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자가 일어나게 되고 사슬 원진에 대한 부분, 사슬 원진이 일어나는 것은 육친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말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억울함의 관계가 사술에서 형성됩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봐야 됩니다. 4월 안에 뭔가를 시작하든지 동업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금수가 왕한 명절이면 오히려 겁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겁재가 사술이라 까칠하게 대하지만 도움은 됩니다. 나 혼자 다 먹으려고만 안 하면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재물이 생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술이라 감정적 불편함은 따릅니다. 간목을 정리하면은 기본은 정제죠. 정제다 이거죠. 정제가 특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탈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제의 요인은 재물도 말할 수 있지만 건강이라든가 이성 문제, 부부 문제까지도 다 연결이 됩니다. 갑일주는 쟁관적 구성은 갑신일주 빼고는 크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은 수와 토가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의 사람관계 조심하고 을목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 들어와서 뭔가를 제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식상을 달고 와서 아주 신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목은 화로 가서 펼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을사라는 조건은 이미 꽃을 피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불어하게 돼서 훅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화푼영 선생의 이론을 참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